가스 발전이 미래가 암울하냐, 우리나라 정부는 이렇게 대규모로 가스 발전소를 짓겠다, 지원해주겠다라고 나서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그에 따른 재무적 위험이 얼마나 큰지 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정부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가스 발전 전환 계획, 확대 계획에 대해서 한번 빠르게 훑고, 그럼 이런 계획이 가진 재무적 리스크가 얼마나 큰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느냐, 지역 에너지 전환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 좀 제언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 저희가 그간 탈석단 운동을 많이 해오던 단체였어요. 그래서 주구장창 이제 9차 정기본이 발표되기 전에 과감한 탈석탄 정책 발표해라 라고 항상 싸우고 오다가 발표했는데, 그 결과 석탄 60기 중에 30기 폐지할게, 30기 폐지하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30기 중에서 24기를 전환하겠다 라는 대규모 LNG 전환 계획을 정부가 발표를 했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숫자가 좀 많아서 적은데 2034년에 거의 60기로 LNG를 늘리겠다. 지금은 한 40기 정도 있습니다. 전체. 그러면은 여기 왔을 때 그러면은 석탄이 줄어드니까 그래도 비교적 온실가스 적게 배출하는 LNG로 전환되는 거 다행이 아닌가 라고 했을 때, 여기 2030년 발전량 비중 보시면 석탄 30% 여전히 돌리겠다라는 거고요. LNG는 23% 돌리겠다는 겁니다. 2030년, 34년에서도 비슷합니다. 목표는 2034년에 가서도 우리나라 전력 생산의 50% 이상을 화석연료로 조달하겠다는 계획인 거죠. 그냥 보시면 LNG 발전 비율 같은 경우는 비슷한데 그냥 막연히 보니까 용량이 대폭 늘어나는구나 정도만 여기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진 의미를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게 우리 이제 60기에서 30기 끌게, 신규는 뭐 짓고 있는 거 짓고 있다고 가정하면 가스 24기로 전환해서 거의 뭐 수명 연장해주겠다 이런 느낌으로 좀 보이죠. 그러면 이 정부의 계획이 시사하는 바가 뭐냐라는 거를 저희는 기후 솔루션이니까 온실가스 측면에서 한번 크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석탄 발전소는 이게 클라이밋 애널리틱스라고 작년 2월에 발표된 연구 결과인데요. 이 검정색 선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석탄 발전소가 내뿜을 것으로 예상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입니다. 이게 연도별로 이렇게 되어 있죠. 30년 돌리면 끈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평균 그냥 수명의 동안 유지한다라는 가정 아래, 이거 회색깔 신규 7기 추가 증설되면 이만큼 배출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주목하셔야 될 게 노란색 선인데요. 우리가 파리협정 목표 준수하기 위해서 2도씨 미만 시나리오 가기 위해서 이만큼 줄여져야 된다라고 노란 색깔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공고되어지는 석탄 발전량의 3배 이상을 초과하는 걸 아실 수가 있죠. 지금 우리 아까 9차 정기본에서 34년까지 절반 끈다라는 거는 턱도 없이 부족한 정책이다 라고 하는 걸 일단 발전 부분에서 아실 수 있고, 이걸 왜 언급하느냐, 가스에서도 마찬가지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이 파란 색깔과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5도씨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 허용되는 이게 가스 발전의 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노란 색깔 선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가스 발전소의 용량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빨간 색깔이 아까 우리 30기 석탄 빼는 대신에 24기 전환해줄게 라고 했죠. 그것까지 더해주면은 이만큼이 돌아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정부 계획이 얼마나 파리협정 수준과 동떨어졌는지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 동떨어진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보고서는 작년에 4월에 발간을 하면서 이제 9차 정기본에 대규모로 석탄 발전 전환 계획이 반영될 계획이더라. 그거 외에도 지금 대전에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 울산, 통영, 북가 다 그것까지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대규모로 지금 증설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제가 좀 선제적으로 연구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일단 가스 발전소는 이미 경쟁력이 없다. 이미 재생에너지가 너무 싸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곧 머지않아 가스 발전소는 경쟁력을 잃는다.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전기 소비자 입장에서 똑같은 전기를 쓰는데 깨끗하고 저렴한 전기를 쓰면 되는데 왜 가스를 써야 할까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한국은 그 파리협정 시나리오에 따라서 가스 발전을 2050년까지 퇴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2050년까지 퇴출하지 않을 시에 600억 달러 규모, 이게 거의 한 74조 원에 달하는 자초자산의 위험을 안고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에서. 하나씩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스 발전소가 원래 사실 비싸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우리나라 LNG 안 나고 당연히 수입해온 과정에서 이거를 액화하고 다시 액화한 거를 기화시키고 이런 과정들이 다 동반이 되잖아요. 거기서 막대한 연료비가 들어간다라는 것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 검정색 선을 진한 실선을 보시면 가스 발전소를 짓고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색깔 초록색, 빨간색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재생에너지 발전 가격이에요. 각각 다른데 태양광력 있고 풍력 이렇게 되겠죠. 이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 있었어요. 이렇게 급진적으로 이렇게 내려왔다, 급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해석할 수 있는 게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가스 발전을 짓고 돌리는 게 재생에너지 짓고 돌리는 것보다 비싸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주목하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점선이 여기 밑에 있는데요. 이거는 가스 발전을 돌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연료비, 운영 유지비 이런 것들이 되겠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가스, LNG 비쌉니다. 이거 돌리는데 이만큼 비용 들어가는데 머지않아 2023년경이 되면 재생에너지를 새로 짓고 돌리는 비용보다 기존 그냥 LNG 발전소에 LNG만 넣고 돌리는 비용이 더 비싸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재생에너지가 급락하고 있는, 이렇게 빠르게 LNG 발전소가 경제성을 잃고 있는 게 지금 현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조사했냐면 이거 세계적인 현황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보고서에서 저희가 분석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석탄 발전소 연료비 단가 다 포기별로 다 들고 와서 넣었고요. 얼만큼 얘네들이 이제 정산 받고 있는지도 다 넣어서 얻은 결과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인 가스 투자 용량이 줄어드는 것도 마찬가지다. 지금 세계적으로도 가스를 좀 브릿지 전환을 보고 있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가다 계시는데 지금 최근 한 3년간의 자료를 보면 이게 가스 발전에 들어간 최종 투자 결정 용량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이 30% 줄고 중동도 50% 줄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영국의 싱크탱크 기관인데 글로벌 데이터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에서 17년 내다본 시장 전망보다 2015년, 22년 이렇게 보는 전망이 확연히 줄어들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첫 번째 결론이었죠. 가스 발전의 경제성이 훅 줄어들고 있다 라고 하는 게 하나의 결론이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지, 왜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가스 발전 투자하는지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게 허용되는 용량인데 지금 있는 것도 이만큼이야. 이미 넘어갔어. 허용 한도를 넘었지 않습니까? 근데 추가 증설할 시에는 자초자산의 규모가 이렇게 2060년 쭉쭉 가서 74조 원에 달할 거야 라는 게 이 보고서 결론입니다.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자초자산 규모 74조 원입니다. 여기에서 대전에서도 지금 대규모 증설하겠다라고 나서고 있죠. 자초자산을 어떻게 구했느냐라고 조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한 슬라이드만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왜 자초자산이라는 거의 개념에 대해서 좀 낯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초자산이라는 거는 아까 보셨던 우리가 그냥 지금 현행 시나리오에서 예상되는 가스 발전의 용량이 있죠. 얘는 또 한 40년 운영하면 이렇게 퇴출이 됩니다. 그래서
2060년까지 쭉쭉쭉 용량이 있었는데 우리가 1.5도씩 목표를 준수하려면 국제사에서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줄이는 과정에서 이 갭이 발생하잖아요. 이 연도별로 이 발생한 그 갭에서 원래는 나올 거라고 예상됐던 그 영업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영업이익. 거기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다 저하는 거가 자초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연도 예를 들어서 2035년도에 우리는 이만큼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앞에 좀 더 있습니다. 근데 이만큼만 허용이 되더라. 그러면 얘네들은 사실 쓸모없는 거잖아요. 정부가 규제를 해서 날려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사업자들 여기 초기 투자해놨고 운영 수익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쓸모없는 자산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자초될 자산, 자초자산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가스 발전소 비싸네, 재생에너지 싸지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렇게 대규모로 전환을 하지? 심지어 리스크가 74조 원이나 된다고 하는데? 라고 하는 그 기저에 깔린 저희 우리나라 전력시장 구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세심 살펴보면은 지금 대전 열병합과 상황이 약간 상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이거를 설명드리고 가려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가스 발전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입장 그리고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우리가 이걸 살펴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 가스 발전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석탄이나 원자력도 마찬가지인데 한전이 가지고 있는 가스 발전은 총괄원가라는 거를 보상을 받고 있어요. 이 총괄원가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보시면 고정비, 우리가 이거 짓는데 들어갔던 비용 있죠. 뭐 감가상각비, 운전하는데 들어가는 유지비, 뭐 적정 법인세, 연료비를 다 보상해주고 있어요. 내가 얘를 짓고 운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무조건 보상해줘요. 플러스 알파 뭐까지 보상해주고 있냐면 적정 투자 보수율까지 보상해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이 가스 발전소를 짓고 돌리는 비용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적정 수익을 무조건 보상해주고 있다고. 그냥 이게 보장이 되는 그냥 사업인 거죠. 그러면 뭐 미래에 가스 발전소가 운행을 하지 않더라도 얘네들은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정부에서 보상을 해주고 있는 총괄원가 보상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좀 들고 온 거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좀 기형적인 나라인지 왜곡된 전력 시장 구조를 좀 보여주려고 들고 왔는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석탄도 그렇고 가스도 그렇고 짓고 돌리고 그 다음 적정 수익까지 다 보상해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화석연료 기반의 전력 시스템인 거죠. 그것 때문에 당연히 아까 우리가 잃을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 흐름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하나 주목하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가 여기 사우스 코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있어요. 이 막대의 높이가 같다는 게 석탄 발전을 돌리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왜 석탄 발전 들어갔냐라고 하시면은 비교한 자료가 이거밖에 없어서인데 가스 발전에도 많이 보상해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대등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연료비 높고 이렇게 돌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조금 환경 대기오염 물질을 잡는 이 비용이 조금 많아요. 왜냐면 대기오염 규제가 좀 강한 편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탄소세 유럽 많죠. 우리나라 없죠. 거의 빨간 색깔이죠. 근데 요 높이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좀 돌리는 게 좀 비싸구나 라는 거에다가 플러스 더 중요한 건 이 점입니다. 이 점이 우리나라 뭐 가스가 됐든 석탄이 됐든 여기 돌아가는 보상의 보상의 수준입니다. 이만큼 많이 발전 사업자들이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라고 하는 점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결국 전체적으로는 전력 시장에서 경제적 비효율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좀 제가 발간한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저런 이런 주장을 하고 있었고 저런 편이었다면 제가 좀 오늘 토론회를 오면서 어떤 거를 대전 열병합에 맞춰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했을 때 좀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온실가스와 재무적 위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온실가스
저렇게 대규모로 전환되면 훨씬 우리 초과한다더라는 거는 좀 멀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그냥 하나로 온실가스 대등하게 가스 발전소랑 석탄 발전소를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간혹 요새 보면 그래도 석탄 발전소에 비해서는 가스 발전소가 친환경 발전소가 아니냐. 보통 석탄이 100 배출할 때 발전할 때 가스가 40 배출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발전 과정만 포함된 겁니다. 최근 들어서 NRDC라는 미국에 있는 단체에서 이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발표되었습니다. 이거 좀 복잡한데 이게 발전할 때 나오는 가스 발전소에서 발전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 용량 그 비율이거든요. 거의 한 55%에서 66% 수준이죠. 근데 이 나머지 거를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시추하고 액화시키고 옮기고 다시 가스화시키는 그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최대 58%가 숨어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그거 40 정도 그 석탄이 100 배출할 때 우리 40 정도 배출한 거 아니냐고 했을 때 그거의 2배가 숨어있었다고요. 여기 시추하고 이렇게 옮기는 과정에서. 그래서 석탄이 거의 배출량이 800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800kg/MW시 거의 거기에 맞먹는 수준으로 LNG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하고 있다. 요거 하나 알고 가셔야 되고요. 오늘 앞에 뭐 복잡한 거를 모르셔도 됩니다. 일단 요거 하나 알고 가셔야 되고요. 두 번째, 아까 요거 말씀드렸죠. 민자 발전사의 경우에는 이런 대규모로 늘어나는 데서 총괄과 보상제도 적용받지 않고 있어요. 자초되는 자산 노출 직접적으로 되겠죠. 그래서 요게 그래프를 가져온 건데 저희가 하나씩 얘네들 호기별로 얼마를 받고 있는지 평균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다 정리를 했거든요. 초록 색깔이 현존 발전 자회사들이 받고 있는 겁니다. 빨간 색깔이 민자 발전 자회사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영업 평균율은 훨씬 낮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한전 발전 자회사는 기존에 옛날부터 운행해오던 오래된 LNG 발전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래돼서 잘 이용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업 평균율이 훨씬 높아요. 총괄효과 보상제를 보상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얘네들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거 좀 포인트로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마지막인데 온실가스 그래 일단 얘기 끝났고 경제성 얘기도 계속 했지 않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탄소 중립 정부 발표와 함께 지난주였죠? 시나리오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기후솔루션과 카이스트에서 공동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이 세 번째 있는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기 50년대 가면 이 가스 거의 안 보이는 이게 가스입니다. 이거 가스. 그다음에 CCS를 부착한 가스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그냥 가스 발전소는 2040년 정도가 되면은 퇴출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왜냐면 10% 미만으로 발전량이 이런 자연 퇴출되게 돼 있거든요. 더러 위에 수익이 안 나니까. 근데 2050년에 가서도 가스 발전 이거 총 발전량으로 해서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20기가와트 정도로 20기가 정도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2050년에 남아 있어야 될 가스 발전소는 CCS 부착한 거를 전제로 해서 20기가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20기가라고 하면 전문가들이 막 이거 다 빼면은 재생에너지 확대하면 개통에 문제가 있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나서거든요. 그게 개통에 문제가 없을 수준이 20기가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시나리오로 가려면 얘네들 다 퇴출되고 여기 분홍 색깔 풍력과 태양광인 만큼 줄여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5도씨 시나리오고 더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정부가 지금 운영한 탄소 중립 선언하려고 해도 가스비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탄소 중립 위해서 석탄 2030년에 이렇게 퇴출될 걸로 봤고요. 가스 발전도 2040년경 이렇게 퇴출할 거다. 그래서 이런 전력공은 탈탄소화가 전제될 것이고 이때 재생에너지 좀 주목하셔야 되죠. 제가 오늘 대안으로 가지고 온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2020년 대비해 2050년에는 재생에너지가 20배 증가하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온 결론은요. 결국 탄소 중립 시나리오와 상충된다
발전소는 20기가면 충분하다. 지금 40기가 있는데 2034년에 60기가로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 정부 계획 터무니없다. 한번 근데 건설되면은 가스 발전은 30년 또 40년 갈 텐데 그 막대한 비용 넣고 돌리면 결국 자초될 자산 아닙니까? 절대 대안이나 불지선은 아닙니다. 석탄 발전소 안 먹는 온실가스 나오고 있죠. 두 번째, 인자 발전 사업자들이 결국 도산할 리스크가 높일 뿐이다. 결국 이거는 저도 대전 시민의 입장에서도 이게 상충된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이고요. 세 번째, 지역 에너지 전환. 제가 좀 오면서 찾아보니까 대전 열병합 발전소 건설해야 되는 이유가 대전은 에너지 자립도가 너무 낮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역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면은 하나의 화석연료에서 또 다른 화석연료의 전환을 얘기하면 되는 게 아니죠. 화석연료에서 탈탄소가 반드시 존재되어야 하고요. 태양과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의 대폭 확대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오늘 이까지가 발표 내용이었다면 저희 기후솔루션에서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역의 현안을 다루고 지역에서 이렇게 싸우시는 분들한테 무기를 쥐어드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한 끝에 저희가 작년에 2020년에 석탄 발전소로 인한 조기 사망 피해에 대한 연구를 했었어요. 그게 사실 지역 주민분들이 물을 규합하는데 세력 규합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었고 올해도 진행 중이에요. 가스 발전소로 인한 조기 사망 피해에 대해서. 가스 발전에서 인한 대기오염 물질이라고 해봤자 뭐 낙스 정도가 될 텐데 그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 영향이 상당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게 가스 발전소는 석탄 발전소 해안가에 위치한 인구가 적은 해안가에 위치한 석탄 발전소와 다르게 인구 밀집 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인구가 높아지면은 그에 이제 비례해가지고 조기 사망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반기 말쯤에 발표할 예정이니까 그때 자료를 좀 공유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